조선 중엽 좌해정민 대감댁에는 2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있었답니다. 말 못하는 노비, 월에게 피를 보이지 말라는 돌아가신 노마님의 엄한 유언. 그러나 그 유언은 망나니 아들 민치호의 광기로 인해 잔인하게 깨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이 봉인을 깨뜨리자 집안에는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으니 과연 그 피는 무엇을 부를 참이었을까요? 아주 먼 옛날 조선 중엽의 일이었지요. 한양에서도 으뜸 가는 권세를 누리던 좌해정민 대감댁에는 자그마치 20해 동안이나 깊숙이 숨겨져 내려온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참모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노비들은 그림자라도 밟을세라 조심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말 못하는 노비 월이었습니다. 월은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이 집에 들어와 그날부터 꼬박 20년을 가장 후미지고 적막한 서고슈쿠에서 묵묵히 책을 돌보는 일만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기쁨도 슬픔도 없는 얼굴로 소리 없이 서고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고요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사람이기보다 서고에 깃든 그림자 혹은 먼지 쌓인 책장 사이에 스며든 달빛 한 조각이라 여기곤 했습니다. 월을 이 집에 데려온 이는 5년 전 90의 나이로 세상을 등진 민대감의 노모, 노마님, 즉 노마님이셨습니다. 불심이 깊고 신령한 기운을 알아보는 눈이 남달랐던 노마님은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 평생을 곁에서 모셔온 늙은 참모의 손을 붙들고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다른 자식들이나 손주에게 남기는 평범한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참모의 귓가에만 속삭인 피처럼 서늘하고 칼날처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듣거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이제 너에게 이 집안의 명운이 달린 마지막 소임을 맡기겠다. 저 서고의 아이, 월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피를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방울의 피라도 그 아이의 눈에 띄거나 몸에 닿게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야. 또한 그 아이가 제 발로 나가겠다 해도 누가 억지로 끌어내려 해도 결단코 이 집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내보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내 목숨처럼 지켜다오. 그날 이후 참모는 노마님의 유언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월을 보살폈습니다. 아니, 보살폈다기보다는 지켜냈다는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다른 노비들이 고된 일로 등허리가 휠 때도 월에게는 먼지를 터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시키지 않았고 끼니 때가 되면 가장 정갈한 음식을 따로 챙겨서고 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혹여나 월이 작은 상처라도 입을까 서고 주변에는 날카로운 물건 하나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참모가 유독 월을 아낀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엄중한 유언의 무게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월은 노마님의 유언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자신의 존재를 둘러싼 기묘한 보호 아래 겉으로는 그저 말 못하는 불쌍한 노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하는 그림자 같은 내면에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무서운 비밀이 깊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민씨 가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피바람을 몰고 올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20해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월은 여전히 가장 한적하고 햇빛조차 드물게 드는 서고를 지키며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본래 어떤 신분이었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가여운 노비이려니 그리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낡은 서책의 묵은 향기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고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그녀의 말없는 대화 상대였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마치 서고의 먼지처럼 고요히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잔인한 비명으로 깨어질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3년간 한양의 번화가에서 온갖 유흥을 즐기며 뜬구름처럼 살던 좌해정, 민대감의 외아들, 민치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나무인 격으로 오만하고 방탕했으며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제 아래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잔인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곡소리와 신음이 따랐고 그의 눈밖에 난 이들은 멀쩡히 살아남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도련님이 돌아오자 대감댁의 하인들은 제 그림자마저 숨기며 숨죽여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구석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월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 못하는 계집이라며 시시하게 여겼으나 우연히 서고 앞에서 마주친 월의 눈빛을 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비뚤어진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떠는데 월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숙인 고개 아래에서 언뜻 비친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굴종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고요하고 밤하늘처럼 서늘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평온함이 민치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계집, 정령 벙어리가 맞느냐? 아니면 내 앞에서 일부러 입을 닫고 있는 것이냐? 민치호는 참모에게 으르렁거리듯 물었지만 참모는 그저 송구하오나 도련님, 월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였사옵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민치호의 뒤틀린 욕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제 힘으로 월의 입을 열게 만들고 그 고요한 눈동자 속에 공포와 절망을 새겨 넣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에게 월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꺾어버려야 할 흥미로운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민치호의 광기는 한양에서부터 이미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름판에서 막대한 재산을 탕진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권세를 팔아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와 어울리던 불량한 유생들은 그의 잔혹한 성정을 부추기며 대감댁의 노비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사내대장부라 할 수 있겠소? 라며 그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재물도 바닥나고 새로운 자극에 굶주려 있던 민치호에게 월은 자신의 삐뚤어진 욕망을 해소할 더없이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월의 주변을 맴돌며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책을 흩뜨려 놓고 밤새 정리하게 하거나 차가운 마루에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할 뿐 단 한 번의 신음이나 표정, 변화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민치호의 집착은 더욱 잔혹하고 위험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그렇게 한산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이 흐리고 바람이 스산했습니다. 한양 저잣거리 노름판에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잃은 민치호는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홧김에 마신 독한 술기운과 노름빛에 대한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곧장 서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를 채찍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야말로 내가 기어이 저 벙어리 노비의 입을 열게 하고 말겠다. 내 앞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늙은 참모였습니다. 그녀는 민치호의 앞을 막아서며 애처롭게 매달렸습니다.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돌아가신 노마님께서 그리 신신당부를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참모는 노마님의 마지막 유언을 상기시키며 깡마른 몸으로 거대한 산처럼 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분노에 눈이 먼 민치호에게 늙은 노비의 간청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제 앞길을 막아선다는 사실에 격분한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누구 앞을 막는 게냐? 썩 비키지 못할까? 민치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찬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힘없는 노파의 몸은 맥없이 뒤로 날아가 복도의 육중한 나무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찬모는 앞으로 고꾸라지듯 비틀거렸고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찬모의 등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월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려다 쓰러지는 찬모를 향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찬모의 이마에서 튄 핏방울 하나가 허공을 날아 정확히 월이 내민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고 붉은 점 하나. 그러나 그 핏방울이 월의 살갗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됐는 듯 했습니다. 서고의 촛불이 일순 파르르 떨다 꺼졌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땅에서 눈을 뗀 적이 없던 월이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먼저 자신의 손등에 맺힌 붉은 핏방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처음 보는 존재를 확인하듯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찬모와 얼어붙은 민치호를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민치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20회의 침묵을 깨고 그녀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30살 노비의 가냘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오래된 세월의 무게가 실린 섬뜩할 정도로 장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나를 깨웠구나. 그 한마디에 민치호의 무분별한 폭력으로 열린 재앙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이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에 민치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붙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날뛰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마치 거대한 뱀 앞에 선 개구리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머리에 상처를 붙잡고 있던 참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가 20년간 지켜온 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령한 존재의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놀라 달려온 민대감과 집안 사람들이 서고 앞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찬모와 넋이 나간 아들, 그리고 그들 앞에 꼿꼿이 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압감을 내뿜는 월이 있었습니다. 월은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아들의 모습에 경악하는 민대감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서늘했습니다. 민대감, 20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수청심 슈탱의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민대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수청 화재, 그것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속을 요망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을 현혹하는 사술세수이라며 배척했던 자신과 같은 살인 유학자 세력이 조정에 깊이 뿌리내린 무당들의 힘을 척결하기 위해 주도했던 거대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그날의 불길로 나라의 모든 무녀와 박수들이 흩어지고 왕실의 길흉화복을 점치던 성수청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 과거를 말 못하는 노비의 입에서 듣게 되다니. 민대감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월이 싸늘한 미소와 함께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월이 아닙니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이 나라의 마지막 국무당고 우탕입니다. 그해 내 나이 10살, 막 하늘의 뜻을 받드는 신여센유로 간택되어 첫 신탁을 받았던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월의 말은 핏기 가신 민대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감의 어머니, 돌아가신 노마님은 겉으로는 유학을 숭상하셨으나 속으로는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심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대감과 그 무리들이 지른 불길 속에서 연기에 질식해가던 나를 몰래 구해내어 이 집으로 데려오셨소. 그리고는 내 목소리와 기억, 실력 신립을 모두 봉인하는 고대의 의식을 치르셨지. 내가 30이 되어 스스로 봉인을 풀고 온전한 힘을 되찾을 그날까지 세상의 눈을 속이고 대감의 칼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 나를 말 못하는 그림자로 만드신 게지요. 월은 바닥에 흥건한 피웅덩이를 흘깃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저 어리석은 아이가 흘리게 한 참모의 피가 예정보다 빨리 그 봉인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민대감은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악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독실하고 현명하다 믿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평생의 숙적으로 여겼던 무속 세력의 심장을 자신의 집 가장 깊숙한 곳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어리석은 아들이 그 봉인된 재앙을 제 손으로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민대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의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존망을 뒤흔들, 아니,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거대한 위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민 대감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사병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월을 다시 봉인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흔적도 없이 제거하려 했습니다. 20년 전 성수청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결단력이 다시 그의 눈에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제약에서 풀려난 월은 더 이상 갇혀있던 어린 신녀가 아니었습니다. 20해 동안 억눌려 왔던 실력이 완전히 깨어나 이제 그녀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으시는가? 월은 자신을 포위한 사병들을 향해 조소하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들자 칼을 빼들고 달려들던 장정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나가떨어졌습니다. 민대감의 시도는 그야말로 가소로운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월은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연기처럼 쓰러지더니 다음 순간 대감댁 가장 높은 지붕 위에 호련히 나타나 대궐이 있는 방향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는 온 한양에 울려 퍼질 만큼 낭낭하고도 장엄한 목소리로 신탁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이르노니 이 땅에 곧 가뭄과 역병이 창궐할 것이요. 이는 20년 전 억울하게 쓰러져간 하늘의 목소리를 덮은 죄의 대가이니라. 붉은 용의 해에 타올랐던 거짓의 불꽃을 밝혀내지 못하면 나라의 국운이 쇠하리라. 그 신탁은 불길한 재앙을 예고하는 동시에 20년 전 성수청 화재 속에 감춰진 거대한 진실이 있음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진 신녀의 목소리는 곧바로 대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이 기이하고도 이례적인 사건에 크게 놀라 즉시 승정원에 명하여 국무당과 성수청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어명으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으나 20년의 세월 속의 증거는 대부분 인멸되고 관련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신탁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민대감을 하옥시키고 의금부 신문을 명했습니다. 당시 새로이 간택된 어린 국무당이 권신들이 왕의 눈을 가리고 국정을 농단할 것이라는 불리한 신탁을 내리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민대감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신탁이 퍼지기 전에 국무당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꾸민 치밀한 정치적 음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노마님이 남긴 월에게 피를 보이지 말고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유언은 단순히 월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실력을 깨우는 두 가지 열쇠, 즉 재물의 피와 세상의 공기로부터 그녀를 격리시켜 봉인을 유지하려 했던 마지막 방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치호의 오만하고 잔혹한 집착이 결국 충직한 찬모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 피 한 방울이 봉인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어 20해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문을 연 것입니다. 민치호의 어리석은 악행이 결국 제 아비와 가문 전체를 몰락시키는 씨앗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이 내린 신탁으로 인해 20년 묵은 영모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좌회정 민대감 가문에 드리워진 위기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신탁과 왕실 기록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왕명에 따라 의금부의 나장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민대감 댁을 급습했습니다. 민대감은 국무당을 은닉하고 20년 전 성수청 방화 및 신녀 살해를 주도한 배후라는 혐의로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는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민치호 역시 늙은 찬모를 폭행하고 노비를 희롱한 죄목이 명백하여 아버지보다 먼저 차가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금부 마당에서 공개적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선 민대감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신문이 난항에 빠질 즈음
월이 국무당의 예복을 갖춰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허공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년 전 화염에 휩싸인 성수청의 모습과 어린 신녀였던 자신이 신탁을 내리던 상황, 그리고 민대감을 비롯한 권신들이 음모를 꾸미는 모습까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거짓말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신의 힘으로 불러낸 명백한 진실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되자 민대감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파직되어 모든 관직을 삭탈당했으며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머나먼 절해고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권문세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민치호는 아비보다 먼저 유배지로 끌려가던 중 깊은 산속에서 도적대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잔혹함이 뿌린 업보의 씨앗은 결국 가장 끔찍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도 거두어지지 못한 채 까마귀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 길가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월은 잃었던 국무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나라의 큰 보배로 인정받았고 왕실의 극진한 보호 아래 새로 지어진 성수청에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비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늙은 참모는 마지막까지 노마님의 유언을 지키려 했던 그 충심을 높이 인정받아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나라에서 내린 작은 집과 땅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월이 내린 신탁과 진실을 비추는 증언 때문에 20년간 은밀하게 감춰져 왔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로 인해 민대감 가문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모두 잃는 철저한 업보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풍파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한때 위세등등했던 민대감 덱터는 찾는 이 없이 쓰러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성한 잡초만이 그 옛날의 영화를 비웃듯 자라날 뿐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 흉흉한 터에 백성들이 돌을 하나둘 주워 모아 작은 신당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그 신당을 월영당, 외잉덩, 즉 달 그림자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월영당은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신령한 기운이 서려 그 그림자 아래에서 기도를 올리면 억울한 일이 풀리고 감춰진 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드러난 진실 때문에 한 가문은 몰락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제자리를 찾았으니 백성들은 그곳을 찾아 과거의 죄업과 봉인되었던 진실의 무게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월영당 앞을 지날 때마다 그림자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던 한 국무당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웠던 그날을 기억하며 그 전설을 자손 대대로 전하였다고 합니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며 오만과 폭력은 결국 자신과 가문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 이 어찌 허언이겠는가.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없으셨다면 솔직하게 재미없다고 적어주세요.